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50대와 60대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과 충분치 않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한인 가운데 5명 중 2명 비율로 거주 비용과 식비, 그리고 의료 비용 등 현재의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현재의 소득 수준이 약간 충분 33%, 충분하지 않다는 대답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겐 어려움의 원인으로 렌트비 44%, 식비 29%, 의료비 25%, 교통비 등의 순이었습니다. 50대 이상 한인들 절반 이상은 실버타운과 시니어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유로는 언어 장벽 41%, 정보 부족이 35%로 많았습니다.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언어 장벽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7대 도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한인 8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37마일가량 떨어진 곳에서 규모 5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동부시간 오늘 오전 10시 23분께 뉴저지주 헌터동 카운티 지역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잠정 파악된 진원의 깊이는 2.9마일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거주민 반응 글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동북부 일대 항공기 이착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진 여파로 뉴욕 일대 JFK 국제공항, 뉴워크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고 연방항공청은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재심리 후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기소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당초 법원은 권 씨의 미국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상급 법원이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였고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반발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군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중국인 불법 이민자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18개월 동안 중국 국적자 4만 6천 명이 남부 국경을 넘었다며 중국 국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들은 아마도 안으로부터 군대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왜냐면 그들은 대개 매우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고 이제 3만 명 이상까지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3만 명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프로그램에서 인용된 숫자는 국경에서 저지된 이민자 수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문제와 관련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난 걸 계기로 정부가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긍정평가했고 보건복지부도 의정 간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밝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내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데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전달조차 없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자도 자신의 SNS에 내부의 작은 적이 외부의 큰 적보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글을 올려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22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6시 마감 기준으로 총선거인 4,428만여 명 가운데 691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15.6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 12.14%보다 3.47%포인트 오른 수치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여야는 앞다퉈 지지자들의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유세를 하며 내 삶을 망치고 권력과 예산을 국민의 의사에 반해 행사하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 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이번 총선은 자기 죄를 방어하겠다는 사람들과 법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차가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4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